거고요. 특히 옆에서 보면 우리 소비자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책임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권리만큼은 점수가 높지가 않습니다. 네. 앞으로는 책임을 지는 소비자, 책임 있는 소비자 그게 이런 것도 과제군요, 필요하다고 이제. 봅니다. 네. 또 준비해 오신 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역량을 좀 네. 더 이제 구성한 점수를 네. 좀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의 재무 역량과 거래 역량과 그리고 소비자 시민으로서의 소비 문화 역량 크다랗게 나눠 봤을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시민으로서의 점수가 63점으로 가장 높고 네. 그다음에 소비자 재무 역량은 59점으로 점수가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소비자 문화 역량이 높은 거는 소비자의 어떤 책임보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소비자 재무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설계나 그다음에 그 재무 관리나 부채 관리 능력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저희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한국소비자원의 활동과 또 사회적인 변화를 이렇게 보면은 기업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소비자를 돌보거나 또는 뭐 소비자를 지켜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을 기르는 데 있어서 우리 소비자의 역할이 크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떤 역할이 소비자로부터 나올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국민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분의 2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 소비자로서의 그 행동하는 것이 기업의 생산을 좌우하게 되고 또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현명한 소비, 똑똑한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환경 오염 문제라든가 자원 고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소비자가 신경을 쓰는 녹색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뭐 윤리적인 소비, 착한 소비라는 그런 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녹색 소비를 포함해서 소비자들이 저희가 그 생산되는 것이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공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까지도 소비자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저희가 보면 뭐 농산물에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 농산물이 출하될 때 농민들이 출하하는 가격은 낮은데 여러 가지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소비자는 또 비싸게 샀었으니까 결국은 농민도 생산자인 농민도 그리고 소비자도 서로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 농사 지은 것이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소비자의 의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는 소비자원이 이제 주축이 돼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권리를 찾아주고 합니다만 우리 시민 활동들도 기여한 바가 많죠. 네, 많죠. 네.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소비자 운동. 저희가 지금 그 소비자 운동을 크다랗게 3단계로 나눠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1960년대 후반부터 소비자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전쟁을 치르고 난 그 이후이기 때문에 국산품 애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불량 식품 뭐 단속 그랬습니다. 네 그런 데 주로 주력을 했죠. 뭐 추방하자 뭐 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국산품 애용의 그 어떤 국산품에 대한 어떤 국민에 대한 애국 그런 거에 호소하는 그런 거였다면 1970년대서부터 한 1990년대 한 초반까지는 조금 더 그 전교화돼서 저희가 안전한 식품을 만들자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소비자 운동이 꽃을 피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1990년대 이제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소비자 단체에 계신 분들이 각종 정부 위원회나 이런 데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서 소비자를 위해서 법이나 제도가 개선돼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이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한 걸음 더 성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시장으로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국내적인 그런 규범하고 국제적인 어떤 규범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갭을 줄이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녹색 소비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떤 그 환경을 의식한 그런 소비라든가 또 사회적인 책임을 인식한 소비자한테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에 따르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의 어떤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소비 문화를 꽃피우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더 주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학교 교수 생활하시다가 이제 공공기관장이 되셨는데 직원들 말 잘 듣습니까?
제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네. 어느 조직이나. 특히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말에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하나 더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기관장으로 오면서 특히 저희 그 기관의 그 구성원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불을 지피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소비자와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런 일을 잘하려면 저희 구성원들이 또 경영진하고의 소통도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그 한 것이 소통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사업자 또 뭐 소비자와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소비자원 내에서는 경영진과 또 우리 직원들 뭐 종횡으로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공식적인 채널이든 비공식적인 채널이든 아니면 온라인 상이든 오프라인 상이든 가능한 한 그런 그 스킨십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그 소비자원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서 조금 더 즐겁게 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불을 지핀다. 그러니 제가 정신이 확 듭니다. 어떻게 네. 그런 멋진 말을 생각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그 강조하시는 업무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제가 그 생활의 신조라고도 할 수 있고 업무 신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작은 일을도 잘하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담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태산에 걸려서 넘어지지는 않지만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는 넘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산은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심도 하고 조심하죠. 관심도 갖고 잘 갔지만 그 작은 돌뿌리는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관심도 갖지 않다 보니까 이런 네.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한테 크고 중요한 일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부분이 어떤 그 유종의 미를 거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최선을 다해달라.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 노제의 도덕경에도 보면 그 사회의 그 엄청난 큰 일은 아주 그 미세한 것에서 시작이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잘했을 때, 최선을 다할 때 저희 사회가 훈훈하면서 정겨운 사회가 되고 사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 사소한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소비자원이라서 네. 정말 아주 작은 데서 문제. 정성을 네. 가져야 큰 성과가 날 것 같은 네. 정말 참 좋은 그 지휘 방침을